안녕하세요. 미니북스의 곽정민입니다. 오늘도 기브앤테이크의 내용을 조금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해요. 지난 시간에 기버가 어떤 사람이고 테이커가 어떤 사람이고 매처가 어떤 사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공한 기버는 어떤 기버가 성공을 하고 실패한 기버는 어떤 기버가 실패를 할까요? 이 둘의 차이점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257페이지의 내용인데요. 성공한 기버와 실패한 기버의 차이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극단적으로 베풀기만 하고 동료나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베풀기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에너지가 소모돼요. 그리고 내가 베푸는데 베푸는 기버들은 테이커들한테 당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잘 양보하니까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니까. 그러면 테이커에게 당하지 않는 방법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방법에 대해서도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인과 조직이 기버를 보호하고 그들을 성공을 널리 퍼뜨리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꼭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버들이 손해보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손해보지 않게끔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성공한 기버와 실패한 기버의 차이점을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성공한 기버하고 실패한 기버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이거를 캐나다 심리학자인 제레미 프라이머와 레리 워커라는 사람이 큰 성공을 거둔 기버들이 동기부여가 어디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25명으로 성공한 기버,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학력, 연령 뭐 이런 것들이 비슷한 평범한 사람들로 해서 25명을 그룹을 나눴어요. 그리고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하나는 자기의 이익,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성취를 얼마나 달성하고 싶어 하는가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타인의 이익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기버들은 보통 타인의 이익을 더 중요시 여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공한 기버는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결과인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수상자들은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봉사, 기부에 대한 말을 비교 집단보다 3배나 더 많이 했대요. 그리고 두 번째, 타인을 위한 거 맞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생의 목표를 작성할 때도 수상자들은 타인의 이익과 관련된 내용을 비교 집단보다 2배나 더 많이 언급을 했대요. 그들의 꿈은 뭐였는지 아세요? 그들은 젊은이에게 긍정적인 역할 모델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소득층 여성을 대변하는 것과 같은 목표를 굉장히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남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거나 누구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타주의, 타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 거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성공한 기버와 실패한 기버의 차이점이 여기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수상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목표에도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권력이나 성취와 관련된 목표를 비교 집단보다 2배나 더 많이 언급을 했고요. 인생의 목표 목록을 작성할 때도 그들은 영향력과 명성을 얻고 개인적인 성취를 이루는 것과 관련해서도 20%나 더 많이 적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 찾으셨죠? 이 성공한 기버들은요, 남에게 베푸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남의 이해하고 타인의 이익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자신의 이익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파요. 내가 성공하지 못했어요. 내가 가진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나눠주고 어떻게 베풀며 어떻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어요? 내가 바로 서야지. 내가 어떤 상황이나 맥락에서 내가 바로 서야지 그들도 나를 보고 롤모델 삼아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바로 서야 돼요. 왜냐하면 나같이 주부로서 경력 단절이 되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나라 현실에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저는 아이가 초등학교로 가면 겨울방학이 2달이에요. 그 2달을 극복해 가면서 도와주는 친인척 한 명 없이 혼자서 자립을 해서 직장을 다닌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도우미 이모님을 쓰는 것도 한계가 있고 아이들이 자라나는 환경을 볼 수 없다라는 것도 저한테는 너무나 좋은 추억을 놓치는 기회거든요.
저도 살고자 아둥거리면서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것저것. 나 같은 전업주부인 사람들, 그리고 직장을 더 이상 다니기 힘든 사람들, 아이가 조금 클 때까지만이라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뭔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찾기 위해서 저는 이것저것 트라이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길 바라거든요. 그러려면 제가 건강해야 되고요. 제가 바로 서야 되고요. 제가 많은 걸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바로 설 때 나에 대한 이익을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이익도 챙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둘 다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자기에 대한 이익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타인에 대한 이익을 추구하느냐 이렇게 편향적으로 나눠서 생각하잖아요. 나눠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두 개가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다 하나의 흐름으로 이렇게 사람이라는 거는 어떨 때는 이타적이었다가 어떨 때는 이기주의였다가 계속 공존하고 있어요. 그 양과 질의 차이인 거예요. 누구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리고 남에게 얼마나 베풀고 싶으냐 그 차이라고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신의 이익도 안 취하고 남의 이익도 안 취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무관심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타인에 대한 이익을 높고 그다음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 낮은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실패한 기버인 거예요. 우리가 성공한 기버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이익과 더불어서 자신의 이익도 챙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뭐 타인에 대한 이익이 낮고 자신의 이익이 높은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테이커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상황적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네, 그렇게 분류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기심 없이 베풀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돼서는 실패한 기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심 없이 베푸는 사람들은 병적인 이타주의래요. 예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친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느라 수업을 빼먹고 공부할 시간도 없는 거야. 남 도와야 되는 거야. 그러다가 자신을 못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봉사활동이나 이런 걸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집을 돌보지 못하거나 자기를 돌보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거는 네, 아닌 거예요. 실패한 기버인 거예요. 내가 성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돌볼 수 있고 내 주변 사람을 돌볼 수 있고 나를 돌볼 수 있을 때 그 이타심이라는 감정이 나와요. 내가 너무 아픈데 어떻게 남을 돌겠어요?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당장 손가락 빨아야 되는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조금 띄엄띄엄 하지만 제가 막 전력적으로 네, 못하는 이유는요. 저는 지금 세 가지 갈래를 모두 다 하고 있어요. 자기 발전, 그 다음에 이 자기 발전으로서 유튜브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돈벌이가 돼야 되니까 기본적인 잡도 잡고 있고, 세 번째로 또 하나는 가족들도 아이들도 챙겨야 돼요. 그런 역할들을 다 공존하면서 하고 있다고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이프라인을 어디다 만드실지는 결정해 보시고 자신의 이익을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자기만 챙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기를 챙김과 더불어 남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근육과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대요. 인간에게는 이기심과 타인을 보살피고자 하는 두 가지 강한 본성이 있다. 인간에게는 이기심과 타인을 보살피고자 하는 두 가지 강한 본성이 있대요. 그 두 가지 동력이 뒤섞인 사람이 가장 큰 성공을 거둔대요. 이 두 가지 동력이 뒤섞인 사람들만이 가장 큰 성공을 거둔다는 거예요. 남에 대한 관심, 나에 대한 관심, 두 가지 다 높으셔야 합니다. 자기 보존 능력과 이기심이 없이 베풀기만 하면 정도를 지나치기 십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데이터가 있었냐면 헌신과 희생을 너무 많이 하면 지치잖아요. 여러분도 지치는 건 아시죠? 예시로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정말 교육적인 면에서 정말 암울한 고등학교가 있었대요. 이 고등학교에
뭐 전국 평균 점수보다 스타트 점수가 300점 이상이나 낮고 재학생의 75%가 미국의 하위 25%에 속하는, 졸업생은 한 54%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고등학교가 있었대요. 그런데 TFA라고 Teacher for America라는 이런 단체에서 재능 있고 열정적인 젊은 교사가 여기를 희망해서 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거의 아침 6시 45분에 출근해서 새벽 1시까지 학교 채점하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는 아이들 무단결석 하는 데 찾아가고, 단속 찾아가고, 경찰한테 찾아갔다가, 발달장애 아동 봤다가, 위탁가정 갔다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포기를 해버렸어요. 포기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얼마나 열정이 넘쳤겠어요. 내가 이거를 받고. 그리고 이 교사는 누구였냐면, 처음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평생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습니다. 항상 사회정의라는 주제를 가슴에 품고 살았고, 수많은 학생이 우리나라 교육제도 아래에서 잔혹한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 나는 이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나는 모든 아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은 평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죄송해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열정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포기를 해버렸잖아요. 왜 탈진을 하고 에너지를 모두 소모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들 눈치채실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리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요, 이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뒤에서 나와 있는데요. 정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친구한테 그랬대요. 친구한테 학교 모습을 보여주고, 난 정말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심해 이랬는데, 친구는 그때 이해를 하지 못하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적혀 있냐면, 모든 직종 중에서 남을 가르치는 일이 정신적 에너지 소모가 가장 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누구를 가르치는 거는 정신적 에너지 소모가 커요. 왜냐? 바로 피드백이 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바뀌는지 내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어떤 과목이나 뭔가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교사라는 직업 자체가 당장의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래서 이분이 탈진한 직장인은 집중력을 되찾으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오랫동안 열심히 활기차게 일할 만한 에너지는 부족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왜 탈진을 했을까? 이렇게 기버인데, 에너지도 넘치고 남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한 사람인데, 그럼 이 사람들이 에너지가 안 소진되게끔 하는 방법은 없을까? 왜냐면 그렇다고 학교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이런 아이들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기버이면서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쭉 갈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시죠?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대학 콜센터의 한 책임자인 하워드 히브너라는 직원이 직원들이 초심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왜냐면 콜센터라는 직업 자체가 어떤 일을 했냐면, 그 대학교 직원들이 대학 졸업한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기부금을 좀 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금을 따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콜센터라는 자체가 정신적 스트레스가 정말 장난 아니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전화를 할 때마다 거절을 매번 받잖아요. 그러면 사람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적인 거절은 그 사람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초심에는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해요. 우리도 직장 처음 들어가면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직장 다니다가도 내가 열심히 해서 뭐해? 주는 만큼만 일해야지. 이거는 사장님들이라면, 회사 대표님들이라면, 팀장이라면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열정페이는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그 왜 떨어졌을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조직 문화라는 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를 저는 오늘 오전에 또 한 번 깨달았거든요.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이 콜센터에 있는 책임자가 그 콜센터 직원들이 초심을 잃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그 기버들은
기버들 그 두 그룹으로 우선 나눴대요. 기버 하나, 테이커 하나. 그런데 기버들이 실적이 더 많이 안 좋았는 거예요. 왜 기버들이 더 많이 좋을 것 같은데 왜 테이커들이 실적이 더 좋은 거지? 그 이유가 너무 궁금했던 거죠. 대체 왜 변화하고자 애쓰는 직원은 가장 변하지 못하는 걸까? 그들은 초심을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기버들이요. 기버들은 초심을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전화를 더 적게 걸었고 기부를 일주일에 10건도 받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연구자도 혼란에 빠졌대요. 대체 왜 변화하고자 애쓰는 직원이 가장 변하지 못하는 걸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럴까? 이 사람들은 많이 베풀고자 하는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이 더 실적을 거두지는 못하지? 라고 했더니 그 이유가 뭐였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그 일의 동기 유형을 고려하면 기버가 테이커를 앞질러야 한다. 문제는 기버에게 가장 힘을 주는 보상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기버들은요, 그들이 원하는 보상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기부금을 받아내는 거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쓰이고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만 계속 소모가 된 거죠. 테이커는요, 왜 성공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 업무 중에서 학교 하는 업무 중에서 보수가 제일 높았던 거예요. 자기는 그것만 보수만 받으면 되니까 그 보수를 많이 받고 잘했던 거예요. 그러면 기버는 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보상은 전혀 얻지 못했던 거죠. 테이커는 직장에서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점을 따지는 성향이 있는 반면 기버는 자기가 하는 일이 타인에게 얼마나 이로운가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기버들은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못 받고 테이커는 보상을 받았잖아요. 그 보상이 돈이었잖아요. 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버들은 내가 이렇게 받아냈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 타인에게 이렇게 하는 건데 타인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해결책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기를 새로운 직원들에게 그들 덕분에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에게 보낸 편지를 읽게 했대요. 그랬더니 그 편지를 읽은 다음 기버가 테이커의 실적을 따라잡는데 단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대요. 편지를 받아서 이렇게 감동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이로운 일을 하고 있구나. 이게 보상이라고요. 여러분들, 아까 앞서서는 어떤 사람이 성공한 기버이고 어떤 사람이 실패한 기버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성공한 기버는 타인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이익도 챙겨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기버들이 에너지를 잃지 않고 쭉 가는 방법은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고. 너 정말 잘하고 있구나. 너가 최고야. 그래도 너가 애쓰는 모습이 있어서 난 너가 너무 믿음이 가. 아니면은 내가 이 돈으로 어떻게 해서 타인에게, 상대방에게 이로운 영향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고. 그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그 에너지를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회사를 다녀도요, 회사를 퇴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 돈적인 면보다 타인에 대한 인정이에요. 내가 여기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들이 나를 인정해 주느냐예요.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내가 굉장히 열심히 해서 뭔가를 했었는데 이게 회사들도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 사람들에게 기대를 하고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 기대치와 그 다음에 그걸 놓아버려요. 그러면 그 직원은 어떻게 되냐면요. 왜 나한테 이제 관심을 안 보이지? 내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인정을 못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면 더 이상 막 열심히 일해서 무슨 소용이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만 돌아오는 건 고작 이거야? 돈 때문이 아니에요. 돈이 많고 적금이 아니라 동료나 타인에 대한 인정이 없으면 그 사람은 에너지를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보상이고 피드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베푸는 사람들도요, 남에게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거기서 에너지를 얻는다고요.
기부하거나 봉사하는 사람들 왜 하시는 줄 알아요?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남을 배려하거나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충족이 된다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아이가 보던 책을 한 꾸러미를 싸가지고 저기 다른 분한테 제가 쓰던 책인데 그래도 좀 보실 거면 제가 드릴게요 하고 드렸거든요. 주고 나면은 내가 기분이 좋아요. 그 사람은 받아서 기분이 좋겠지만 저는 누군가에게 베풀어서 기분이 좋거든요. 여러분들 왜 매는 때린 사람, 맞은 사람 두 다리 뻗고 자는데, 때린 사람은 두 다리 뻗고 못 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내가 베풀 때 더 많은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옆에 와이프라든지 아니면 남편분이라든지 아이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물개 박수로 정말 잘했어. 조그만 거에도 정말 잘했어 라고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바뀌어요. 네. 그렇게 칭찬을 받고 피드백을 받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대한 보상이에요. 보상. 오늘 아침에 저희 아이가 스스로 일어나서 옷을 입고 양치질하고 세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맨날 아침에 이제 제가 깨우고 옷을 입혀주거나 침대 위에서 입혀주거나 뭐 그래서 식탁이 데리고 나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칭찬을 해줬어요. 그랬을 때 그 행동이 강화가 되잖아요. 이것처럼 아주 작은 것들이라도 잘 했다면 칭찬 많이 해주시고 보상 많이 해주시고 피드백 많이 해주세요. 조직에 계신 팀장, 팀원님들, 부서장님들, 사장님들이라면 한 번 믿었던 직원들이라면 끝까지 한번 믿고 함께 갈 수 있게끔 보상을 해주세요. 피드백을 해주시고 그들을 믿어주세요. 믿어야지만이 그들이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꼭 가치관을 공유를 해주셔야지만이 그들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남에게 어떤 이로운 것들을 하고 있는 거구나. 만약에 연수원 같으면 내가 이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들이 변화를 시킬 수 있구나. 그들에게 힐링을 줄 수 있구나. 이런 가치관을 주시라고요. 그리고 비전을 주셔야 되세요. 그들에게 어떤 비전이 있어. 너에게는 우리 회사에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뭔가의 동력이 될 거야. 이런 것처럼 하나의 미션이나 비전이나 목표를 주시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주시고 그 다음에 보상을 주시라고요. 네, 그럴 때 더 많이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직원들이 퇴사를 하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떠나거나 이럴 때는 정말 그 사람에게 정말 이득이 되게끔 해줬는지 그들을 인정해줬는지 그들에게 긍정적 피드백을 줬는지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는 정말 장학금 수혜받은 사람을 직접 만나게 했대요. 그랬더니 정말 동기부여를 받고 더 많은 실적을 기버들이 냈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마지막에는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치지 않고 계속 기버로 살아가는 법은 그것을 얼마나 베푸느냐에 대한 양이 아니라 얼마나 피드백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피드백을 받느냐. 지치지 않고 기버로 살아간다는 것은 베푸는 양이 아니라 얼마나 피드백을 받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이 베푼다고 해서 기버의 시간과 에너지가 소진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도와주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 소진된다. 특히 교육은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 독특한 여건 때문에 교사가 기버일 경우 정신적인 에너지가 더 쉽게 소진된다. 교사는 학생과 매일 만나 소통하지만 그 영향력을 충분히 인식하기까지는 여러 해가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렇다고 그 아이들 포기할 수 없는 거고 그 아이들에게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소한 거. 정말 저도 수업을 하다가 막 지쳐 있는데 어떤 아이가 여기 뺨에 뽀뽀를 딱 해주면서 저는 선생님이 너무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될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귀엽잖아요. 그런 소소한 거에 감동을 받고 울림 얻는 것 같아요.
그 조그만 아이들과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이 눈에 안 보여요. 영어라는 건 장기전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발음의 변화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 아이들의 변화를 찝어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요. 아이들이 변했는데 변했는지 몰라요. 자기가 성장한지에 대한 피드백을 주지 않으면 그 아이들도 몰라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너 정말 이만큼 변화됐어. 이만큼 성장했어. 너도 몰랐지? 이게 네 실력이야 라고 알려주면 아이들 되게 멋져가면서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지를 잘 지켜보고 그런 세세한 것들을 놓치지 않으면 좋은 코칭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이 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막막하죠. 아이들이 당장에 바뀌는 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도 정신적으로 탈진하지 않고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더 많이 일하면서도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꼭 피드백을 받으셔야 되시고 피드백을 주셔야 되시고 당장 오늘 남편분이나 배우자분께 와이프에게 아니면 아이들에게 너무 수고했어. 너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따뜻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야. 고마워 라고 얘기하던지 아이들에게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가줘서 고마워. 그래서 엄마는 오늘 아침에 너무 행복했어. 그래서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를 선택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네. 그 이기적 이타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기적, 나도 챙기고요. 남도 챙기고요. 여러분들도 성장하고 주변 사람들 다 같이 성장을 해서 내 성장에 주변 사람들이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성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피라미드의 제일 꼭대기에 갈 수 있어요. 제가 50이 되고 60이 됐을 때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도 그렇게 다른 사람이 저 사람처럼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콘텐츠 더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선택하셔야 되세요. 마음 가지기 나름입니다. 내가 불행을 선택할 거냐, 행복을 선택할 거냐. 나는 오늘 행복할 거야. 우리의 감정들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오늘 행복하게 작은 거에 한번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